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원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 남자 정영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편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밀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청취해주시는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시간 밀떡 오랜만에 네. 홍 편장님이 총기를 소개시켜 총기가 주시겠습니다. 넘칩니다. 어떤 총을 소개시켜줄지 무척 궁금한데요. 사실 우리가 그 영화나 기타 뭐 매체에서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자, 이 분야의 총기하면 바로 이거 하라고 이제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총기를 소개시켜 주실 것 같습니다. 베레타인가요? 네, 또 다른 건데 예. 자, 한번 뭘 소개시켜 주실까요? 31년 전에 나온 영화 다이하드2에 정말 자세한 설명이 나왔는데 그쵸. 단 하나도 맞는 부분이 없었던 그 전설의 네. 권총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오스트리아에서 본의 아니게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수출품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글록입니다. 네. 다이아드2는 저도 31년 전인가에 봤었는데 그 글록에 대한 설명을 이제 그 주인공이 할 때 뭐 당신 월급보다 더 비쌀 거다. 그것도 엑스레이에 틀렸어요. 안 걸린다. 틀렸어요. 예, 뭐 그런 얘기들을 해서 저런 뭐 세라믹으로 만들었다 네, 틀렸고 독일에서 만들었다 틀렸고 그래서 야 저런 권총이 있었어? 막 이랬거든요. 그때는 브루스 윌리스가 고정 안 했나 봐요. 그죠. 근데 그게 번역이 틀린 건가요? 아니면 아니 원래 틀렸어요. 원래 틀렸나요? 네, 미국에서도 그래가지고 총덕들이 네. 아주 몇십 년 동안 이어지는 조크예요. 아, 그렇구나. 독일에서 만든 독일에서 그렇죠. 만든 글록. 세라믹으로 만들었고 엑스레이 안 걸리고 당신 월급보다 비싸다. 자, 그럼 그거에 대한 정답부터 이야기하면서 이제 풀어나가 볼까요? 예, 1. 세라믹으로 안 만들었고요. 독일이 아니고요. 근데 아무리 경찰서장 월급이 싸도 아무리 100만 원보다는 더 하지, 70만 원보다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글록이 미국에서 지금 한 600불, 700불 사이 하거든요. 한 6, 70만 원. 한 7, 80만 원. 예. 아무리 경찰서장이 가난해도 그 월급 못 받겠습니까? 두 자루 사면 조금 위험하겠네요. 아니요. 아무리 위험할 수 있겠네요. 경제. 아니, 그 말단 경찰서 말단 경찰관도 그거보단 많이 받아요. 당근마켓에서 사면 괜찮아요. 아, 당근에서. 그 옵션 안 걸린 기본 노트북 값이네. 그 정도 되겠네. 약간 그런 거죠. 사무용. 와. 자, 그러면 글록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독일이 아닌 오스트리아에서 개발한 총기 글록. 예. 이게 언제 나왔어요? 1980년대 초반에 나왔습니다. 40년 됐어요, 거의. 오. 이게 참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과정에서 나온 게 이게 엄청 많이 팔린 총이거든요. 지금 벌써 한 1000만 자루쯤 팔렸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누적으로. 근데 이게 글록이라는 게 탄생 배경이 되게 좀 재밌던데. 웃겨요, 진짜. 왜냐하면은 보통은 제대로 된 총기 회사에서 나름 경험이 쌓인 총기 설계자가 뭐 정말 고객들의 얘기를 듣고 들어가지고 뚝딱석에서 만드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만든 사람은 총이라고는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이걸 하기로 결심할 때까지는 군납업자인데 그동안 만들던 게 칼, 야전삽 뭐 이런 거 만들던 사람이에요. 화학을 전공했다고. 그 화학이죠. 화학계 전공이고 그래가지고 이 플라스틱이라든가 뭐 금속공학 이런 것 쪽은 잘했지만 총은 완전 문외한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 오스트리아 군에서 쓰던 권총을 신형으로 바꾸고 싶다. 근데 오스트리아 군에서 찾는 권총이 계속 없는 거예요. 적당한. 네. 적당하게 없어가지고 그전에는 발터. 그렇죠. P38. P38. 그거 그 2,000원 때 쓰던 암은 그걸 쓰다가 이제 새 걸 바꾸고 싶은데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네 그러고 있던 상황에서 이 글록 아저씨가 그때는 아저씨였습니다 아직. 그렇죠. 가스톤 글록 씨. 예. 네. 이 양반이 그럼 내가 만들어도 좋으면 채택해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막 알던 군인 오스트리아 군인들한테 야 내가 권총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좋아 막 물어보고 뭐 타미야 아카데미 뭐 만들어 보라고 하면 되겠지.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정말 미친 듯이 막 혼자서 날밤 까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통적인 건스미스라든지 총기 제조업 그 설계업자가 아니라서 그렇죠. 사실은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조차도 권총은 강철이지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가스톤 글록 씨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 없죠. 그냥 가벼운 걸로 만들어 볼까? 해보고 나온 게 이제 사실은 플라스틱이잖아요. 사실 네. 가벼운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큰 목적은 원가절감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목표는 나는 오스트리아군에 군납을 한 것만으로도 손해는 안 보겠다. 정신. 정말 지독한 구두쇠거든요. 이 사람이. 가성비로 가겠다. 미친 듯한 가성비. 그것도 그냥 가성비도 아니고. 그래서 가시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부품 수는 줄이고
공정은 최대한 단순하게 하고 또 이 사람이 하나 한 게 공장을 따로 안 짓고 하청만 돌려서 만들 수 있는 그냥 일단 그냥 찍어주세요. 그렇죠. 그 네. 정도로 해서 만든 거예요. 정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철저한 구두쇠 정신을 만들다 보니까 그동안 없었던 정말 신박한 권총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 총기 네. 부분에 있어서 베스트셀러들의 어떠한 그 공통점을 따져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점들이 거의 그냥 다 들어있는 게 또 그렇죠. 글록인 것 같아요. 이게 또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견제가 없었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오스트리아니까. 아니 그것도 있는데 다른 주요 권총 업체들이 뭐 스위스니 이탈리아니 심지어 오스트리아 자체적으로도 서로 우리께 채택되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근데 어디서 총기 업계는 있지도 않아서 듣보잡 아저씨가 만들겠다고 관심을 아무도 안 가졌거든요. 거기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는 얘기 들으면 저 같았으면 웃었을 거예요. 아마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얘기도 안 들었을 거예요. 신경도 안 썼으니까. 이제 쟤네들 뭐 비비탄총 만들겠거니 하겠지.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그게 다 갑툭튀하더니 모든 테스트에서 다른 총들을 다 발라버리고 채택이 됐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면 이제 글록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이 있지만 네. 하여튼 글록의 바리에이션 중에 하나를 직접 쏴보신 적은 있나요? 뭐 여러 쏴봤죠. 아 그러시구나. 역시. 17, 19, 20, 23, 26, 26 쏴봤고 그다음에 42, 이것저것 많이 해서 글록 18 뭐 하여간에 사실은 갈 저는 때마다 한 번 쏴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는 사실 쏴보질 못하고 그와 유사품, 이제 장난감 권총 아, 같은 예. 그런 플라스틱 제품들 거의 근데 뭐 어떤 그 총기 관계자가 이게 거의 그 실제 그 총하고 무게가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지워져 가지고 한번 모의 체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비슷할까요? 아니 이게 기가 막히는 게 어떤 경우에는 그 비비탄 나가는 게 조금 더 무거울 때도 있어요. 왜냐 실총이 워낙 가벼우니까 게다가 어차피 실총이나 에어소프트건이나 위는 금속이고 아래는 플라스틱이 똑같거든요. 근데 에어소프트건 같은 경우 탄창이 가스블록일 경우에는 아연 덩어리잖아요. 그죠, 더 무거울 수 있죠. 그러니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무거울 수도 있는 그런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게 글록이에요, 진짜. 굉장히 잘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선입견이나 그런 게 없이 그다음에 예를 들어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 쌌고 그다음에 쌌죠. 제조도 굉장히 쉬웠고 왜냐하면 이걸 총을 전체로 금속 프레임으로 만들면 금속을 깎거나 접었어야 됐는데 뭐 그- 단조를 하든 주조를 하든 예, 근데 이게 플라스틱은 다- 그냥 네. 찍어내면 되죠. 찍어내면 네, 되죠. 기판에다가. 물론 그렇다 글록에 금속 부품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다음에 가볍고 그다음에 일단 저는 사실 탄창이 그 당시로서는 이제 그 거의 2배로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콜트보다. 그 당시에 15연발 권총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지만 벌써 글락은 글락 17부터 제일 먼저 나온 것부터 17연발이었어요. 탄을 45 9mm죠 처음 나온 거. 처음에 9mm였어요? 그렇죠. 45경 그다음에 미국에 팔아먹으려고 또 만든 네. 거고. 그게 또 잘 팔렸고. 이제 거의 일반적인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던 콜트 리볼버 콜트는 뭐 압도적으로 발라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실 썼던 베레타 정도가 사실은 탄창수가 좀 비슷했었는데 무게가 가벼우면 저 같아도 글록 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부무장으로 사용하는 거라 게다가 더 이건 싸요. 네, 가벼워야 되는 게 좀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사실 글록 같은 경우는 이게 주목할 게 소재를 뭘 썼냐 그것도 있지만 이게 진짜 중요한 거는 정말 그동안의 어떤 권총의 설계 개념을 최대한 단순화시킨 그래가지고 정말 이거 글락을 잡아보면은 정말 사용하는 사람이 꼭 다뤄야 할 것들만 있어요. 장전하니까 슬라이드는 당겨야 되고 발사해야 되니까 방아쇠는 있고 탄창 넣었다 뺐다니까 탄창 멈치 있고 안전장치. 안전장치도 없어요. 네? 안전장치 레버도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이 글락 이 양반님이 생각을 한 게 어차피 현대 권총들은 시그사워 같은 총들도 수동식 안전장치는 없애는 분위기다. 그럴 것 같으면은 아예 햄머도 없애고, 그러니까 햄머가 공이치기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총은 그때까지는 공이 있고 공이치기 있고 그렇게 따로 있는 게 보통 상식이었는데 이 양반은 그 상식을 버린 거예요. 물론 그 전에 그 상식을 버린 총들은 많았지만 주류는 아니었는데 이 양반은 떨어져도 오발이 나지 않게 하는 오발 방지 장치나 이런 설계 개념들이 발전을 했으니 굳이 공이치기하고 공이를 따로 분리할 거 없이 1910년대 브라우닝이 설계했던 것 같이 방아쇠가 직접 공이에 연동되게 하는 소위 말하는 스트라이커 격발 방식을 하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간단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총을 쏘는 사람은 일단 약실에 총알이 있으면 그다음부터 방아쇠만 당기면 돼요. 다른 건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긴 그 총을 다루는 사람들은 항상 첫 번째 안전수칙이 그거긴 하거든요. 항상 장전돼 있다고 생각해라. 그렇죠. 이게 뭐 탄창이 꽂았거나 안 꽂았거나 왜냐면 슬라이드에 한 발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저같이 권총은 사육장에서만 쏴본 사람도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첫 번째가 항상 장전된 것으로 간주하라. 그 사격 끝나고 어깨에 총, 발에서 격발, 이상 그렇죠. 뭐 그런 거. 뭐 아직도 입에 붙네. 예. 그렇죠. 권총은 더더군다나 그럴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아래가 하부 프레임을 그 플라스틱, 폴리머로 한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가와 생산성이라는 면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거든요. 그리고 또 이 뜻하지 않게 아까 말씀드린 다이하드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게 말도 안 되는 설명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처음 미국에 도입됐을 때 미국 언론들이 난리가 났어요. 엑스레이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이게 물론 실제와는 다르지만 그 덕에 글락 그 사장님이 딱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거 1억 불짜리 광고인데요. 그죠.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총을 잘 아는 사람들이나 이거 신기한 총인데 대단하네 했던 것들이 갑자기 모든 미국인들이 아는 총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대. 그렇죠. 그러면 공항 엑스레이 안 걸리겠는데? 이런 뭐 테러범들이 쓰겠네?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네. 심지어 이 글락 영감님이 의회 청문회까지 불려왔어요. 미국 의회. 그러 덕분에 아주 그냥 말도 안 되게 광고가 돼버린 거죠. 노이즈 마케팅이네요. 물론 거기서 수입 금지가 됐거나 그랬으면 좀 안타깝지만 결국은 문제가 없다고 미국 정부도 인정해 버리면서 엑스레이 그럼 걸리는 건가요? 걸립니다. 아이고 아깝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변화와 혁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다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고 네. 도전 정신이 있고 그리고 새롭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보는 거기서 나온 글록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는 그 디자인이 단순하고 심플한 걸 좋아하는데 참 못생긴 총이긴 해요. 네, 사실은. 저는 이 안의 글록을 처음에 접했을 때도 야 이거 굉장히 미래형이다. 괜찮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지금도 그 디자인을 한 유사한 권총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권총이 참 쓰이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작전에 사용되는. 예.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미 특수사령부에서 예.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지금 원래대로면은 아예 미군 전체 제식이 될 뻔했어요. 아 전체. 사실 미군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이거 쓰고 싶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좀 세게 불렀죠 값을. 그 사이에 경쟁사가 후려쳤고. 그 경쟁사 어디에? 시그사워라는 데입니다. 시그사워. 예. 왜냐면 시그는 이제 글록 나온 이후에 계속 밀리는 상황이라 그렇죠. 손해를 보서라도 집어넣었어야죠. 좀 번외 얘기인데 지금 현재 그 계속 사업이 되고 있는 예. 미국 차기 그 소총 사업은 뭐 어느 정도 진전이 돼가고 있나요? 지금 테스트가 아직 안 끝난 상황이라 아무도 지금 예단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글록이 계속 그 승승장구할 수도 있지만은 역시 그 가성비를 생각하더라도 그보다 더 좋은 더 싼 권총들이 있기 때문에 좀 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그 차기 소총 사업엔 글록은 참가 안 합니다. 예, 참가 안 하죠. 그렇죠. 예. 지금 이게 글록은 무서운 게 얘네가 값을 안 후려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잘 팔리니까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얘네가 원했다면은 더 후려칠 수 있었어요. 정확하게 원가가 얼마인지 발표는 안 했지만 엄청 원가는 싸다는 얘기가 있는 게 말이 되는 게 1000만 자루를 팔았잖아요. 그러면 개발비니 원가니 이런 건 어마어마하게 다 뽑아놓고 지금 쏙쏙쏙 지금 원가 이윤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글록은 현금 동원력은 업계 1위라는 소문이 있어요. 이 정도면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한 30% 할인해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고 있죠. 예. 왜냐하면은 배짱이 두둑하니까 지금. 이 국내에서도 사용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군 특수부대, 대테러 부대 중심으로 몇 군데가 쓰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뭐 대통령 경호처라든지 경찰청 공대에서도 사용한다고. 경호처는 좀 썼다가 예. 지금 다른 걸로 바꿨고. 최근에 바꿨어요? 최근은 아니고 몇 년 됐어요, 사실. 사실 그 경호처를 비롯한 그 특수부대는 글록 한두 번 정도는 다 갖고 있고요. 예비로. 그러니까 상당히 그 특수부대는 여러 총기를 다뤄야 되니까 각종 다양한 총기들을 다 다루고 있는 건 사실이고 지금 홍 회장님 말씀하신 거는 주력 총기가 이제 아니다. 글록은 그렇죠. 아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특수부대에서 많이 쓰는 거 보니까 확실히. 근데 우리나라 특수부대들이 대테러 부대에 쓰는 총기들
리스트 쫙 하다 보면 무슨 도떼기시장 같아요. 솔직히 너무 많은 종류가 들어가 있긴 해요. 야. 그렇죠. 주력 총기가 자주 바뀌기도 하고 자주 바뀌죠. 입찰 들어갈 때마다 바뀌는 수준이라 그렇습니다. 약간 과장하면. 그러면은 이 글록에도 단점은 있지 않을까요? 단점이요? 예. 이게 문제가 그럼 단점이 뭐냐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려면 찾기가 힘들어요. 비싸다. 그렇게 비싼 총은 아니에요, 사실은. 비싼 총은 아니에요. 예, 못생겼다? 아니 운용 초기에 오발 사고가 많이 나긴 했는데 이거는 총의 초기니까. 단점이라기보단 이 워낙 개념이 다른 총이다 보니까 그랬던 것도 있고 사실 총의 문제보다는 그 회사와 운영자의 양심의 문제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은. 단점은 단점이 없는 총이다.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른 총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건 문제다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 적당한 거죠.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김밥 천국 같은 느낌? 무난하다. 네, 방아쇠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못 써먹겠다는 또 아니고. 그러니까 단점들도 그러면 이 단점 때문에 이건 못 써먹겠다니 할 정도야 그건 또 아닌 게 참 애매한 이게 거죠. 평이하구나 그냥. 개인 화기에 예. 대해서는 만약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민간인이나 뭐 이렇다면은 이러한 그 단점들 자기 그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단점들은 있겠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군용이다 했을 때의 단점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또 다른 그 총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단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종이 한 장 차이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 차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또 이 민간 같은 경우도 이 단점의 의미가 별로 없어진 게 마음에 안 들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그죠. 커스텀 부품이나 이런 게 네. 하늘의 별만큼 많아져 버렸어요. 왜냐면 그래서 그럼 부품 모아가지고 하나 만들어도 충분히 돼요. 이미 그 정도로 흔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아유 아주 컴퓨터 같다 컴퓨터. 그러니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그냥 2차 시장 같은 데서 당근 마켓 같은 사 갖고 이렇게 자기가 개조하면 돼요. 그게 그런 경우가 네. 너무 많아요 지금 네. 미국에. 그 다음에 로니 시리즈라고 우리나라 영화에서 한번 나왔는데 이게 권총이니까 그런 약점 있잖아요. 사정거리가 짧아. 그러면은 소총용 키트에다가 써서 소총처럼 써도 돼요. 네. 개머리판 달아서. 베를린에서 한번 우리나라 영화에 나와서 저 뜬금없이 나왔죠. 왜 나왔지라고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그 로니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그 로니 시리즈가 대표적이고 여러 가지 컨버전 그렇죠. 키트가 나와요. 네. 맞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영화에서도 정말 자주 등장했던 글럭 아저씨. 드라마도 한 발도 나오고. 남았다. 네. 그렇죠. 아저씨 나왔던. 아, 네. 그럼요. 아주 그래서 오. 유명하죠. 옆에다 대고 이렇게 짤깍짤깍 했던 게 아직 그때. 한 발 남았다. 뭐 이랬죠. 네. 네. 이거 방탄유리야. 약간의 그 비속어도 그죠. 약간이 아니라 많이 나왔지. 예. 뒤에는 삐처리 해야 되죠. 네. 그거는 약간 광고에서 비슷하게도 나온 적이 그렇습니다. 있어서. 네,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그렇게 유명한 네. 그 총을 이제 비로소 소개를 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유명한 총들은 또 나중에 소개시키는 그렇죠. 그런 맛이 있어요. 그렇죠. 오랜만에 오늘 홍 편집장님께서 총기 분야를 소개시켜 주셨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총기를 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 반드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